썰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썰 시작할게요. 직장생활 시작한 지 2달째인 아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안타깝더군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곤했는지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배달을 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배달 음식 시키는 게 습관이 되어가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치킨에 피자, 중국집, 족발에 한 끼에 2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3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죠. 통장 잔고가 바닥나가는 걸 알면서도 매일 배달 음식을 시키는 아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인데 한 달 식비가 벌써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도 퇴근하자마자 또 배달 앱을 열더군요.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하고 말을 꺼내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거라도 안 시켜 먹으면 우울해서 못 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들이 이제는 회사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달래고 있다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산다고 하더군요. 힐링이니 소확행이니 하는 말로 포장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게 당연해진 세상. 우리 아들 세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서랍에서 영수증 뭉치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배달 음식 영수증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영수증마다 찍힌 시간을 보니 대부분 밤 10시가 넘어서였고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을 주문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근이 잦았다는 것도,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있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켰다는 것도. 하지만 이대로 두고만 볼 순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는 명목으로 건강도 통장 잔고도 망가뜨리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 회사 근처에 있는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일주일치 반찬을 한꺼번에 준비해주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반찬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젊은 직장인들 사정을 잘 아시더군요. 아들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많다면서 건강한 반찬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가게에 들러 신선한 반찬들을 골랐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들. 간장게장, 소고기 장조림, 멸치볶음에 매콤한 김치도 잊지 않고 챙겼죠. 처음엔 아들이 불편해하더군요. 엄마,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저녁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정성스레 담긴 반찬통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나 봅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었어요. 회사에서 도시락 가니까 팀장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배달 음식 값이 확 줄어들었더군요. 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는 씻고 나서 반찬 꺼내 먹는 게 습관이 됐고 주말엔 저와 함께 장도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며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팀장님께 크게 혼났다고. 그날따라 유독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또다시 배달앱을 열더군요. 오늘만이라도 치킨 시켜 먹으면서 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치킨집에 가보는 건 어때? 배달시키지 말고 따뜻할 때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치킨집으로 향하는 길. 오랜만에 아들과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치킨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아들이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치킨을 시켜놓고 마주 앉아있는데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회사에서 실수한 일, 팀장님께 혼난 일. 하나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왔나 봅니다.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실수할까봐 늘 불안하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허하고 외로워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면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따뜻한 치킨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달 음식으로 달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들은 그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혼자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엄마가 반찬해주신 덕분에 요즘은 회사에서도 든든해요. 도시락 가면 동료들이 부러워하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도 조금씩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 한 그릇이 지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 우리 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무작정 배달 앱을 열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시장도 가고 주말이면 요리도 배우겠다며 앞치마를 두르죠. 얼마 전에는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회사에 가져가서 동료들과 나눠 먹었다고 자랑하더군요. 음식을 나누는 일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힘든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요즘도 가끔 아들 방에서 배달앱 알림음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동료들과 함께, 또는 저와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고르는 소리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